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신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마이너스 97억 적자에서 매출 1조 흑자 전환, AI 저평가 대장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최근 적자를 넘어서서 영업이익이 분기마다 2배씩 뛰어오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3분기, 4분기 발표에 따라서 해당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께서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AI 반도체 시장에서 본격적인 AI 상용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는데 아직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아직 덜 올라간 편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 쪽을 미리미리 골라두신 편이 완전 최바닥권에서 종목을 잡아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섹터로 현재 보여지니까요.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우리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선물을 또 내어드리고 있죠. 다양한 무료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부터 해서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 핸드폰 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없이도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일부러 만들어놨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다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릴 만한 종목은 바로 KTCS라는 기업입니다. 다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 KTCS가 이 빛을 볼 때가 왔습니다. 진짜 지금 거의 최바닥권에서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하면 저는 해당 주가가 100%, 200% 대세 상승을 한번 날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현재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재무제표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매출이 굉장히 커요. 1년에 1조가 나는 기업입니다. 분기마다 2,500억씩 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사업 구조 때문인데요. 어쩔 수 없이 사실 KT에서 KT통신사에서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혹은 그 이외에도 다양한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이에요. 사실 이제 KT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죠. 사실 일은 이 상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상담 업무를 할 때는 다양한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본사는 일부 책임을 피해가면서도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업무는 해야 되니까 따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분사시켜가지고 업무를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출액을 보시면 일은 많이 하는데 영업이익은 많이 남지 않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분기 최근 2024년도 2분기에는 마이너스 97억으로 적자까지 기록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 애물단지 기업이 슬슬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2024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번 연도에 실적 영업이익이 다시 개선되기 시작하더니 최근 근래 들어서 가장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찍어냈고요. 2분기부터 좀 수상했어요. 아마 3분기, 4분기에는 의미 있는 기록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크게 늘진 않을지라도 적어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다시피 노란봉투법 시행 중인 거 다들 아시죠? 이제 노란봉투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데 이제 뭐 지금부터도 사실 시행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중요한 건 이 고용노동부가 원청사업주와 하청노조와의 단체 교섭을 위한 지침 매뉴얼에 착수했다는 내용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KT에 다니는 사람이 KT 노조에서 지금 이제 KT와 협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현대에 다니는 사람은 현대에 다니는 사람이 현대 그룹하고 현대 노조에 가입해서 현대하고 협상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는 하청기업들까지 전부 다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회사들 같은 경우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KTCS에 다니시는 노조분들도 이 노조분들도 자연스럽게 KT 본사하고 협상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KTCS 같은 기업들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겠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은 최대한 이런 리스크를 없애고자 일부러 하청을 맡거나 다른 기업에게 맡기거나 혹은 분사를 시켜가지고 자회사를 두고 따로 운영했던 건데, 이렇게 이 교섭권이 이제 상부까지 올라와 버리게 되면 이러면 굳이 이제 이렇게 분사를 시켜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업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을 때 이 콜센터들의 AI를 도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청이 많은 구조상 매출은 크지만 이윤이 작은 해당 기업들인데요. AI 상담을 도입하기 시작하자 퇴직률은 30% 줄고 평균 상담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품질이 올라가고 이 사람들을 덜 고용해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고품질의 상담으로 고객 만족도가 증가했다. 일자리는 그대로고 줄이지 않았고 지금 현재 만족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됐지만 나중에는 인원수를 서서히 감소시키는 쪽으로 갈 겁니다. 해고를 시키지는 않겠지만 자연 감소시키고 지금 뭐 이 직장 일 하시다 보면 관두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연 감소치만큼은 계속해서 감소하게 냅두고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지금 인력을 줄여가는 구조를 꿈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상담사분들이 많이 적어지는 대로 품질이 낮아져야 되지만 AI 도입으로 인해서 품질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좋아질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업무를 어떻게 효율화시키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첫 시작은 업무 효율화로 시작입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효율화시키고 일하시는 분들은 좀 더 쉽게 빠르게 지금 현재 정말 자질구레한 일들의 AI가 다 대신해주고 정말 고객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에만 거의 집중하면 되는, 최대한 가능하다면 이런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품질을 좀 개선시키는 상황이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젠 슬슬 이 일자리 자리까지도 AI가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AI를 도입해서 지금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 케이스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AI 보이스 봇과 챗봇을 전면에 적용해서 24시간 상담 공백 없는 운영을 구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도 소통할 수 있고 지금 채팅으로도 상담할 수 있는데 이게 24시간 돌린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24시간씩이나 꼭 도입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무역 같은 업에서는 다른 국가들하고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필요합니다. 토요일, 토요일 주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상담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 다른 기업들도 다 일반 주말에 다들 쉴 때 상담하고 싶고 쉴 때 문제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죠? 누가 일하면서 내 업무 하면서 심지어는 집안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걸 하는 것까지 일을 두 개를 겹쳐서 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죠? 이러면 다른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중요한 건 24시간 공백 없이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만족도가 낮은 복잡한 자동화 방식이 아닌 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AI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다이얼 누르면서 하는 것도 되게 혁신이라고 할 때 있었잖아요, 그죠? 번호를 누르면서 나 원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엄청난 기술력처럼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다이얼 1번은 무슨 2번 무슨 3번 듣다 보면 사실 이제 뭐가 내가 원하는 메뉴에 잘 맞는지 선택하고 들어가기 애매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2번, 3번 돌려서 들었던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진짜 소통 가능한 AI가 나왔으니까요. 상담 중 음성 내역을 심지어 자동으로 텍스트하고 이걸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저장하는 시스템이 가능해지면 요즘 뭐하냐면 AI가 이 상담의 핵심을 요약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이 첫 번째 전화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째 전화했어요. 보통 다른 상담사가 받기 때문에 이분께서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추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A라는 고객이 세 번째 전화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내역이 글로 남아있고 그것을 요약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올바른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해주면서 쓸데없는 반복적인 일들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의 매끄러움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심지어 AI가 대답해 줄 수도 있겠죠. 일반 상담원 분들께서 대답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인력 투입은 최소화, 사람은 정말 최소화하면서 고객의 서비스가 가능한 심지어 품질까지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해당 서비스를 그럼 누가 제일 앞서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최근 들어서 통신사 기업들 중에는 KT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꺼리낌 없이 정말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다른 기업들보다. 최근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KT가 자체 개발한 한국적 인공지능 미듬을 최근에 이제 공개한 바 있었는데요. 국내 기업들 언어 모델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죠? 국내 1위를 기록했어요. 이제 확실히 노력한다는 게 느껴지죠. 그럼 이거 뭐 해외하고 비교해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밑에 보이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KT가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GPT-4, 오픈 AI라는 이제 AI의 혁신을 만든 첫 번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AI 서비스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이제 거의 지금 몇 억 명 사용 중인데 엄청난 숫자가 사용 중인 이 1위 AI 1위 기업이죠. 아마 구글하고 아마 지금 현재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의 지금 이제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협업해서 만든 거죠. 한국형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만질 줄도 아는데 심지어는 KT가 오픈 AI하고 협업해서 새롭게 내놓은 모델입니다. GPT-4O를 한국 사회와 산업 환경에 맞게 최적화시켰습니다. 한국어 경어법과 방언 처리 능력, 법률, 금융, 역사 등 특정 산업군의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산업이든 적용시킬 수 있겠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상담직 같은 경우에도 그 상담 업종에 맞는 전문 용어와 이 전문 용어를 쉽게 풀어서 말할 수 있을 만한 이 방법까지도 싹 다 AI가 학습하고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사실상 일반 상담원, 정말 베테랑 상담원과 맞먹는 혹은 어떨 때는 더 뛰어난 지금 현재 대답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최적화되어서 다양한 서비스에 곧 적용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가장 먼저 적용할까? 뭐 당연히 자사 서비스부터 한다고 하죠. KT는 우선 자사 B2C 서비스에 해당 지금 이제 AI를 적용해서 성능을 검증한 뒤 파트너사와 협력해서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사의 B2C라는 게 뭐냐면 기업과 소비자입니다. 기업과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되는 KT의 사업이 뭐 있죠?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상담 서비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이 AI GPT-4O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채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시간 소통, 음성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이 GPT-4O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품질 문제는 문제가 없을까?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잖아요.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냥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요. 요즘은 재밌는 점이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확 와닿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AI 사용자들 중에서 여성과 남성 중에서 여성의 사용 비율이 굉장히 더 높았다고 합니다.
재밌죠? 신기술은 보통 남성의 기술을 좋아하는 테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쓸 것 같지만 오히려 여성의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는 얘기는 높아서 도대체 어디다 사용했길래 그런지라고 찾아봤더니 감정적인 대화를 하는데 생각보다 이 챗 오픈 그 생성의 AI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 생성의 AI가 사람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하고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산업계에서 정말 특정한 산업계에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기 위한 데이터만 잘 넣어주면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무라티 오픈 AI 최고 기술 책임자가 새로운 버전의 GPT-4.5에 대한 라이브 시연을 이끌었다라고 써 있죠.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4.5부터 시작해서 실시간 음성 대화가 좀 가능해진 구조였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바로 이제 적용을 했고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KT의 기술은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빠르게 도입될 만한 KT-CS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봐야 되는 기업이겠죠. 그래서 주가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전체 보고 있습니다. 근데 1조의 매출을 내는 기업 치고는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가총액이 이게 2천억도 안 됩니다. 2천억이 뭡니까? 1,500억도 안 됩니다. KTCS의 차트입니다. 거의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기업은 제대로 급등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과거 2023년도에 잠깐 급등한 이력이 있는데 다시 주가는 가라앉았습니다. 특히나 이때 잘 올라가다가 AI 관련 종목들 다 같이 붐 이룰 때 잘 올라가다가 왜 다시 하락했냐라고 하면 이 TMF 사건이라고 기억나시죠? TMF 파산 사건이죠. TMF 파산 절차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들 기억하실 만한 사건인데요. 주변에서도 피해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해당 기업에 이제 투자를 했어요. 이제 투자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왔거든요. 평가 손실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지배주주 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손실이라고 해서 보통 자회사가 투자를 했건 잘못했거나 하면 그대로 이제 모회사에 지금 현재 실적에 반영되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8억 정도의 적자가 기록되게 되면서 적자를 총 영업 손실 97억을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자가 났어요. 안 그래도 영업이익이 잘 안 나거든요. 연간 1조 가량의 매출이 나는 기업 치고는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97억 적자가 나니까 자연스럽게 2024년도에는 가장 낮은 실적인 70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업에 그래도 흑자가 꾸준히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 기업 자체가 완전 박살나진 않았고요. 올렸던 상승이 올라갔던 수치를 다시 되돌려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TMF 관련된 사건은 이제 슬슬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적에도 다 반영이 됐고요. 분기별로도 보시면 최근 들어서까지 계속 괴롭히다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2025년도 지금 이제 2분기입니다. 2분기부터 갑자기 실적이 좀 개선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나 지배주주 순이익에서도 개선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TMF 사건이 첫 번째로 종결이 됐기 때문에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AI를 많이 도입해서 다양한 비용 감축과 지금 새로운 수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성장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TMF 손실 대략적으로 202억이었는데 해당 손실을 전부 다 메꾸고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2배씩 개선된다. 최근에 38억, 66억, 128억까지 개선되는 모습이었고요. 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되는 영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바닥에서 정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AI 관련 종목이 뭐가 있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빼놓지 않고 반드시 보셔야 될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만 여러분들께서 일부 비중은 담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만큼 개선이 뚜렷하게 좀 기대되는 기업이 몇 없거든요. 네, 그들 중에 정말 하나니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워낙에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많이 제시해 드릴 텐데 오늘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찍어야 사실 조회수가 더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을 지금 설명을 안 드리면 다음 주에 설명드리면 출발하고 나서는 여러분 너무 아까울까봐 바닥권에 있을 때 여러분께 한 번 더 제시해 드렸고요. 미리미리 선발대 일부를 큰 자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큰 자금을 투자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소액 정도 담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꼭 관심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마음이 좀 전해졌다면 여러분께서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있는 선물 그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집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도 어디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은요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는 거고요. 삼성 핸드폰 그리고 아이폰 사용하신 분들 전부 다 검색창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 들어가셔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 검색하시면 되고요. 설치 버튼 누르고 접속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메인 화면이 나오면 추천주 클릭해 보시면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부터 시작해서 밑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공지가 한 4번째쯤에 2배 급등 자료집이 있거든요. 자료집 클릭하시면 다양한 자료집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장 시작 전에 급등주 포착 자료에서는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왜 해외 증시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보통 전일자 종목들이 다음 날까지 이어진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정리해 놓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 확인하시면 오늘 장 시작 전에 아침 시작 전에 한번 쭉 훑어보고 가면 훨씬 더 승률이 높아집니다. 매일매일 보시고요.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강력하게 상승했는지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뉴스와 관련된 종목 어플리케이션 내용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무료 정보, 무료 추천주, 무료 자료집 다 드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건데 저한테 사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원래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을 그냥 보기 좋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뿐이고요. 제가 원래 이제 종목은 찾아야 되는 거니까 딱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왜 걱정하시냐면 가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 종목 주겠다, 무료 자료집 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어느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세요, 어디 설문조사하는 척하면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라든가 개인정보 가져갔다가 불법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팸 전화, 스팸 문자 받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제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한번 하고 오시면 이상한 데서 막 전화 와서 갑자기 급등주 종목 가입하라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회원가입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저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 자문업체입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이라고 투자 자문업체로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안전하게 나눠드리는 거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만큼은 100% 무료 올려드리고 설명드렸던 거는 평생 계속해서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 아끼시는데 많이 사용하시라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놨으니까요. 무료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특히나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급등주주 제일 매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종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